창의교육 거점센터 발표장에 오신 걸 먼저 환영드리고요. 저는 저희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위의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 공동 연구원이시자 한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센터장이신 장선영 교수님께서 한성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에 대한 소개와 메타버스 활용 창의교육 교수학습 혁신 방안 실증화를 위한 현장 적용 적합성 검토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공동연구진으로 같이 연구에 합류하고 있는 장선영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창의교육 거점센터 소개를 좀 드리고 이어서 또 제 발표가 좀 이어져서요. 우리 연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소개 연구 성과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는 일단 사회 변화 그리고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도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요. 맞춤형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래 기술인 메타버스 기반의 창의 교육, 여기서 이제 다양한 에듀테크가 그동안에 많이 등장을 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창의 교육 교수학습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차 년도에 메타버스의 활용 창의교육 교수학습의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년도에는 현장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또 그 메타버스 플랫폼, 그 교수학습 모델에 또 걸맞는 그런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차 년도에는 이제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하고요. 또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서 효과성을 좀 검증하고 또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옆에 이제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요. 1차 년도에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고 2차 년도에 가이드라인과 플랫폼을 구현한 후에 3차 년도에 연수 프로그램 현장 시범 적용하는 이런 단계의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실증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현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확산하는 것까지 좀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간단, 깨알 같은 자랑을 좀 드리면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갖춰진 그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성대학교에는 이런 상상파크와 같은 이런 참 창의교육과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동연구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점차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진짜 이런 공간들을 더 지금 유지하고 확보해 나갈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파크 플러스까지도 좀 만들어서 좀 진행하고 애초에 상상파크만 있었다가 플러스까지 더 좀 진행해서 더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서울 VR, AR 뭐 제작 거점 센터라든지 또 실감 콘텐츠 기업 육성 교육 운영을 했던 그런 거점 센터 사업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지역 창의 융합 교육을 수행하는 그런 실적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VR, AR, 또 AI, IoT 등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최신의 어떤 기술이나 트렌드 등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좀 계속 수행해 왔었고요. 또 아예 본격적으로 VR이나 AR 교육센터도 갖고 있어서 메타버스를 연구하거나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교수학습 지원 센터가 있어서 창의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교수학습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도 또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활용하는 창의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활용을 하는 교육방안 연구를 위해서 IT 융합공학부에 계신 교수님, 그리고 컴퓨터공학부, ICT 디자인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또 뭐 교육대학원, 그러니까 교사의 양성소라고 할 수 있죠. 교육대학원과 교원 양성과정, 그리고 교수학센터의 교수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전담 조직을 또 구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창의교육 거점센터에 또 조경인 교수님과 또 위전 박사님들 연구원으로 또 모시고 저희 거점센터가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또 저희 연구의 또 한 자랑거리인 이런 자문단들이 또 계십니다. 네, 메타버스 활용 수업 연구회를 현직 교원 한 40여 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또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의 산학자문위원들 한 11분 정도가 참여하고 지금 계십니다. 보시면 대표했던 회사명도 좀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을 좀 나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를 창의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하고요, 개발하고요. 또 그것을 또 현장에 잘 공유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하는 창의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의 내용으로 한 꼭지씩 넣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요구나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요구사항들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창의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이러한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또 그런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된 거점 기관들하고 포럼으로 공동 운영하고 또 성과 공유하면서 확산시키는 것도 또 계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3차년도의 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컨설팅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거점센터에 대한 소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또 저희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증화 연구를 위한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우리 거점센터가 1차 년도로 진행을 했던 터라 이미 지난번에 이제 중간평가하면서 중간보고를 일단락 지으면서 좀 드렸고요. 그 이후로 아직 저희 사업이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진행 중인 내용, 그러니까 결론이 좀 지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연구의 소기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과 어떤 맥락들이 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사회 수요에 맞춘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교육과정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지원하는 그러한 쪽으로의 초점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자 주도성의 함량이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요.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대 핵심 역량을 제공을 했다라면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내용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량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들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그런 이제 거기에 초점을 이제 맞춰서 연구를 이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의 필요성을 또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교육학 안에서 이제 에듀테크의 변화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점점 우리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기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에듀테크와 관련된 이제 문헌들을 통해 사례들을 통해서 에듀테크가 얼마만큼 우리의 교육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듀테크를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벌써 70% 이상으로 많은 교사들이 좀 참여하고 계시고요.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뭐 방과 후 돌봄 교실까지도 그런 활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에듀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활용하고 싶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례가 또한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뉴노멀 시대, 뭐 팬데믹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접해서 특히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니즈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연구의 이제 목표는 이렇게 앞서서 저희 거점센터 소개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3차년도 계획 내용하고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1차 년도에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있고요. 1차 년도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서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기초연구를 그걸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낸 게 좀 그림과 같고요. 기초연구를 수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와 문헌 연구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교육 정책 그리고 뭐 사례 등이 같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어떤 단계로 저희가 연구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는 6월까지 어떤 흐름으로 연구가 지속되는지를 하나의 표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요거가 이렇게 조금 더 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내용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나열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목표, 성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미 1차 연도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성과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어서요. 제가 거기는 추진 중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전국 단위 이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이제 불과 이제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다.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모델을 1차적으로 도출해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현재 문헌이나 사례들을 수집해서 개발 1차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사용성 결과도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모델 개발 완료도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메타버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 강화 세미나들은 저희가 처음 6월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조경희 교수님 나중에 이제 저희 세션 마지막 때도 말씀 주시겠지만 그리고 유 박사님께서 같이 이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뜯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별로 일단 저희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 요구 조사를 지금 실행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기와 맞물려서 저희가 이 제안을 하는 그 타임과 맞물려서 사전 요구 조사를 했고요. 총 119명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결과물들을 여기 지금 참여한 대상자 분하고 결과물들을 여기 지금 나열해 놨는데요. 요점만 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에 대한 인지는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 한 40% 정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다라고 한 43% 정도, 그리고 교사 역량 증진 차원에서 연수 후에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로 답을 주셨고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55% 정도로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의 근거를 두고 저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이 연구를 좀 더 잘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메타버스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DDR이라고 하는 모형을 리치와 클레인이 제시했던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업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분야에 있어서 독특한 탐구 방법 중에 하나로 제품이나 어떤 우리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에듀테크 같은 것들을 적용할 때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서
나눠봤는데요. 자, 그 방법은 이렇게 크게 모델 개발과 모델 타당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개발에서는 문헌 및 선행 연구나 사례 고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 요구조사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요구조사나 사례들을 통해서 1차 모델을 개발하고 1차 모델을 개발한 걸 가지고 모델 타당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모델 타당화 단계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로 나눠지고요. 내적 타당화는 전문가 풀을 활용한 타당도 조사가 1, 2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로 개발된 모델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외적 타당화는 그 수정된 모델을 현장 적용함으로써 최종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진행했던 내용들을 여기 지금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교육 정책도 분석을 했습니다.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의 필요성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또 디지털 교육 기반의 미래 교육 여건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찾아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통해서도 미래 비전도 저희가 찾아냈고, 또 이번 정부에서 110대 운영 국정과제에서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비전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 방향도 저희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별로 들어가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 정책 지원, 시설, 그다음에 교사 및 학생 교육 등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정책의 구체성, 그리고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지원 등 실효성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하고요. 또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맞춘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교사 연수 등의 지원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도 좀 저희가 다 하나씩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까지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급격한 사회변화 적응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부각됐다는 것.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이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중요성 인식, 또 그에 따른 교수학습 전략 및 평가 체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서 주목받는 매체임은 분명하고요. 또 그것에 따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정책 방향 그리고 핵심 역량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저희가 계속 킵하면서 또 메타버스 국내외 활용 사례 연구도 했습니다. 활용 사례 연구 다양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수업의 목적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경 맥락으로, 또 하나는 퀘스트 퀴즈, 또 하나는 공유나 모둠 수업으로, 또 하나는 간접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킹이나 저작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활용 기능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 기능,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설계하는 수업 공간. 두 번째는 다양한 영상, 자료 탑재, 공유 기능. 세 번째는 교수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기능, 아바타나 이모티콘 활용 같은. 네 번째로는 수업에 관한 퀴즈, 평가, 모둠학습 촉진시키기 위한 퀴즈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활용 수업 설계 모형을 에디 기반으로 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기능 분석을 이렇게 좀 저희가 활용 기능별로 활용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좀 참고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표로 대신해서 좀 보실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하는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을 위한 기초 설문제 조사를 저희가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기초 요소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문 초안을 마련했고요. 2단계로 예비조사를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작성된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했고 타당도 확인하고요. 이해도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문지를 마련해서 본 설문을 실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설문 진행했다는 거. 네, 그래서 기초 설문조사의 설문 문항은 이렇게 가져갔고요. 여기 보시면 배경, 활용 여부, 활용 방식, 수업 적용, 계획, 운영, 평가, 성찰적 측면에서 나눴고요. 기타 지원사항을 묻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분석의 결과들은 이와 같습니다. 총 한 34명 대상 설문을 실시했고
한 16분이 수업 경험을 갖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목적이나 또 플랫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주로 원격 수업용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것, 그리고 게더타운이나 재배순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수자와 학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채팅이나 채팅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 교사 준비 시간, 수업 자료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이 낮은 학습자들로 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커뮤니티도 좀 개설하고, 연수나 세미나, 환경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흥미와 몰입감 너무너무 잘 이끌 수 있었다. 반면에 과몰입과 집중이 분산되는 것, 또 재미 위주의 수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단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완점으로는 성취 기준 중심의 과제, 교육 과정에 적합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초점 집단 인터뷰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술했고 분석 결과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설문조사의 내용과 또 이런 초점 질문 집단을 통한 FGR을 통한 질문 분석의 내용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문지 초안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초조사를 통하고 그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거쳤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종 설문지의 초안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사 15명,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타당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형 설문지도 이렇게 메타버스 디지털 기계 관련된 플랫폼 측면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 수업과 지원 체계 측면에서, 그리고 활용 수업의 효과 방법 측면에서 구성을 했고요. 학생형 설문지도 기초환경, 수업 경험, 디지털 역량, 플랫폼 기능 차원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에 대한 그 결과 분석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136명의 교사분이 답을 주셨고요. 여기까지 가기에 정말 어려움이 좀 많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학급급의 지역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및 메타버스 플랫폼 차원에서 이 모든 부분은 저희가 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눈을 좀 보셨으면 시간 제약상 좀 다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기기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 수업 지원 체계에서 메타버스 활용 수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방법적 측면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다시피 특히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공유나 모둠 수업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는 거. 예, 그리고 메타버스를 좀 활용해 본 경험이 없는 교사인 경우는 배경 맥락으로 활용하는 약간 조금 소극적인 그런 정도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도 총 343명의 학생의 대상이 응답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기 활용 차원에서 주로 학생들도 제비나 게더타운이나 이프렌드 등에 대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도 한 51% 정도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 정도 답을 줬고요. 과학 가장 많았고요. 진로, 수학, 국어, 영어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의 수준은 응답한 학생들 그 분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습자들이 주로 가장 많이 공부에 도움이 된 기능으로 공유 및 연동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사들의 경험에 근거를 둔 의견하고도 이렇게 맥락에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채팅, 게임 이런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조사나 인터뷰 이런 것들 요구조사들을 다 통해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1차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연구의 1차적인 모델입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귀납적 사고 수업과 PBL을 적용한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의견들을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1차적인 모델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식을 구성하고 지식을 명확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각 단계는 또 이렇게 세분화된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 과정들은 뭐 몇 차시에 걸쳐진 수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하나의 한 차시로 구성이 된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형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각 수업의 내용과 교과의 특성과 뭐 학생들의 특성들을 다 반영해서 아주 다양한 수업의 설계안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수업의 설계와 지도안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메타버스의 특성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스텝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들을 지도안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델은 귀납적 사고가 어려운 절차나 공식 등에 대한 모델을 또 이렇게 지식을 안내하고 명확화하고 활용하는 단계, 크게 또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도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예,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낸 학습의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모델들을 이제는 기초를 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내적 타당화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타당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모델들이 여기 싣고 그것에 대한 타당도와 각 문항별로 타당도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타당도를 거치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된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가 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수업에 시연을 했을 때 어떠한 또 피드백을 또 받느냐가 또 관건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것이 이제 외적 타당화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과정안으로 수업이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이제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축은 이제 플랫폼 사용성 평가 기준인데요. 이렇게 플랫폼 사용성 평가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사용성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성 평가를 거친 후에 기술성 검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 뒷부분은 이제 정성적 평가 저희의 성과인데요. 다양한 수업 연구회를 통한 이러한 운영한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총 38기구 40명으로 조직되고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네트워크 강화하는 전략들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한 것 외에도 아직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구성 인적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2차년도, 3차년도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진들 저희가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연구 세미나도 1차, 2차, 그리고 포럼도 저희 학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포럼도 이어졌고요. 또 네이버 컨퍼런스도 참여해서 저희가 이런 역량 강화하는 데도 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2월까지 진행해야 될 연구 마무리를 위해서 이런 추진 일정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하는 모델링을 1차적으로 지금 완성을 했고 현재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월까지 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 연구원이신 장선영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항상 지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수업 연구회 선생님들이 계세요.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희 연구 실증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업 콘서트에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실제 학교 수업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전달을 해주실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사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여기 제목에 학생의 자율과 자치가 숨쉬는 메타스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수업 사례 포함해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교육 활동 사례 위주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 동안 학생들하고 한 학교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메타버스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작년 한 8월, 7월쯤에 제가 메타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이제 대면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부터 사실 유튜브도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를 접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어떤 자치 자율 활동 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요, 여기에 제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의뢰를 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를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 이제 7월경에 그 조래정 선생님이라고 포천 이동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그분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만났거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메타버스 교육 활동 사례를 조금 전파를 해주실 분을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조래정 선생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기보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를 제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수학 동아리에 매스 MVP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게더타운을 이제 활용하고 그점 구축 맵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했고 저도 이때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입문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실제 이때 강의를 했던 단체 사진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 학생들이 저희 학교 이 교실 배치도입니다. 교실 배치도를 가지고 공간 구축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협의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메타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맵 구축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메타버스를 맵을 구축할 때 조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학생들하고 이런 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맵은 게더타운에서 만든 맵이고요. 이게 이제 맵의 전경인데 뭐 바닷가도 있고 저희가 포항이니까 이제 해변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어떤 교실 공간들, 도서관이나 어떤 대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교무실 같은 공간을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메타버스 가상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메타버스 가상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 동아리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교내 행사,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죠. 그 네 가지를 이제 이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맵을 먼저 소개하면요.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에 야외 테라스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맵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실 때 본인이 직접 맵을 뭐 바닥이나 벽 같은 거 타일을 다 설정해서 만드셔도 되지만 기존에 무료로 제공된 어떤 이런 맵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봤고요. 이제 운동장 이런 것들도 다 게더타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맵입니다. 이 해안가도 사실 게더타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맵을 제작한 거고요. 이제 왼쪽에는 뭐 행정실, 교장실, 회의실,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교무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학교 학생들하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오늘처럼 이제 교사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수회를 이렇게 이런 교무실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의실 만든 이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그래픽 작업이 조금 필요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게더타운이나 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바닥이나 벽 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교실 형태로 구성된 제공된 이미 만들어진 맵을 연결하셔서 이런 공간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타일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맵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강의실 장면이고요. 왼쪽 공간은 모두명 책상이라고 해서 이 공간에서는 이 모두명 책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화면 마이크나 그다음에 캠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둠형 공간도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모둠형 공간에서 학생들끼리 모둠형 어떤 수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교사가 학생들하고 또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개도타운이나 잽 같은 경우에는 맵 복사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 이 맵 이미지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이미지나 앞 이미지라고 해서 게더타운은 포그라운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고요. 잽에서는 앞 배경 뭐 배경 화면 이미지, 앞 화면 이미지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는데요. 그대로 넣으셔서 활용하실 수는 사실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혹은 제가 맵을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서 맵 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도서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하고 한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시간 순서는 조금 뒤틀려 있는데요. 우선 자율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교류가 자율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생기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 해외에서 이제 직접 나가서 국제교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자율활동에 기록하는 것은 이제 불가한데요. 생기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국제교류 활동한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지금 한 3년째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는 학교, 그다음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학교랑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만든 저희 포항제철고 가상학교 맵에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맵 안에서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방명록이나 이런 작성을 하고요, 네, 이렇게 패드렛을 연동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실 안에 이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경북 소재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이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우수학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공간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글로벌 위크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 때 저희 학교가 만든 이 메타버스 가상학교 이 맵을 어떻게 보면 대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교실이 있으면 어떤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만든 맵을 가지고 이런 국제교류 활동, 경북교육청 행사였지만 그런 것도 했고 저희 학교 행사도 했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국제교류 행사에서 저희 학교가 대표로 수업 시연 행사를 이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강의실이고요. 왼쪽에 이런 책상 위에는 각종 학생들이 제작한 국제교류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걸려져 있죠.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된 영상 링크를 이 노트북이라는 이제 화면 오브젝트에 여기에 연동을 시켜서 이 근처에 가면 이제 X키를 눌러서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영상이나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수업 시연 장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면 유튜브 검색창에 매스 MVP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런 영상들을 다 업로드했고요. 혹은 지금 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이 영상을 또 따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활동으로 이제 국제교류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국제교류 어떤 주제를 고민하다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SDG
SDGs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 사회 선생님께서 많이 이런 거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어떤 이제 국제적인 어떤 목표를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탐구 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이런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이것을 이제 스페이셜이라는 3D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 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국제교류 활동으로 제작한 SDGs나 혹은 국제기념일 관련된 카드 뉴스를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 링크는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이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학교에 이제 이 영상 이 플랫폼 링크, 메타버스 링크를 보내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학생들끼리도 이제 줌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몇 번 이제 만나서 국제교류 활동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율활동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동아리 활동입니다. 네, 동아리 활동으로 제가 이런 어떤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인공지능 동아리나 어떤 수학 탐구 동아리, 수학, 과학, 융합 탐구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제가 합쳐서 메스 MVP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어쨌든 이런 동아리를 이제 지도를 하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행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동아리 여기 말씀드린 이 메스 MVP의 동아리 학생들하고 협업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행사를 김문석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다 했나라고 하면 아니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 수학 동아리에서는 이제 유튜브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배포를 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수학과 관련된 주제들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탐구 동아리인 MES VIP는 어떤 수학 체험전 같은 거 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수학이나 과학 체험전 부스에 가보시면 다양한 이제 만들기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만들기 체험에 관련된 어떤 수학적 원리, 학습 원리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형태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또 채널에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멘토링 교육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직접 한번 풀이를 해서 그 풀이 과정을 이제 인간 강사처럼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보통 이제 후배들이 많이 보겠지만 볼 수 있게 단방향, 쌍방향은 아니고요. 단방향으로 이렇게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제가 만든 아까 그 메타버스 가상 학교에서 이제 게더타운이죠. 게더타운인데 아까는 이제 국제 교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2022년 포항제철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또 이쪽에 맵을 제작을 해서 학교의 다양한 어떤 활동 영상들을 이쪽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홍보 영상도 있고요. 뭐 수능 대박 응원 영상도 있고요.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거죠.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3월 초에 학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 3월 달은 코로나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체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었고요. 원래는 동아리 관련해서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저희 학교는 대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들 그리고 신입생 안내 자료 그다음에 여기는 교장 선생님 축하 영상 환영 인사가 들어가 있고요. 학교 영상 그리고 여기 이제 동아리 관련된 설명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3월 초에 동아리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제가 동아리 장한테 카드 뉴스로 동아리를 소개하는 한 6페이지 전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 뉴스로 동아리 홍보를 하자. 코로나 때문에 대면적으로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비대면 활동을 추진해보자 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공간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카드 뉴스들을 쭉 보고 이런 동아리 한번 들어가고 싶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일주일 정도 학생들한테 링크를 뿌리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갓 코로나 처음 시기라서 유튜브에서 저희 수학을 탐구한 학생들이 1년간 탐구한 활동 내용을 PPT나 UCC나 수학신문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8월 달에 웹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말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겟더타운 가상 공간에서 한번 직접 발표회를 열어보자. 저희가 이제 줌이라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제가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발표하듯이 학생도 그 겟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PPT나 UCC 같은 것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 그런 것을 이제 메스 페스티벌을 이제 운영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비슷비슷하죠. 지금 맵은 계속 똑같은 맵을 제가 살짝 바꾸고 안에 내용물을 바꾸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제출한 자료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수작, 최우수작을 뽑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처럼 한 2시간 정도는 실시간 발표회를 열어서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 중에도 같이는 했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을 해서 실시간 발표를 했는데 우수 작품들은 그냥 학생들이 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면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링크를 걸어서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최우수 작품들은 이날 실시간으로 라이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로 발표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것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인 겟더타운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 행사 역시 이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습니다. 또 10월 28일이었나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댓글도 달리고 있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사는 이 장면을 유튜브 또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플랫폼을 바꿉니다. 올해부터 잽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쓰기 쉬운 플랫폼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잽으로 바꾸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또 이런 똑같은 메스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PPT, UCC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던 이 맵은 익숙한 장면이고요. 요번에 이제 콘서트에서 그 잽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메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게 링크가 그쪽에 올려져 있죠. 메타버스 잽 공간에서 제 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연동을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간에서 또 똑같이 학생들이 여기 보면 우수자, 최우수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학생들이 3, 3, 5 모여서 자신이 보고 싶은 어떤 주제에 가서 거기에 제시된 영상이나 PPT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학교가 이제 자사고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 목표를 수업보다는 학교 이런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봉사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봉사활동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원래 우리 함께 아주 재미있게 수학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나가서 교육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방금 본 장면은 구글 두들바우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작곡해주는 프로그램을 이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죄송해요. 종이 같이 쳐가지고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멘토가 되어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티 멘토링 교육활동, 교육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체험하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지만 사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이렇게 한 4, 5년간 했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 진로 멘토링이라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똑같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줌에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 사례를 발표하듯이 학생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1대1로 수업 이제 멘티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줌이 아닌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나 게더타운이나 잽을 활용해서 그런 멘토링 교육봉사 활동을 하자. 그냥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했죠. 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주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저희 효곡동인데요. 거기에서는 학생들 노트북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노트북 사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대여하는 예산. 그래도 이게 돈 한 1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이제 저희 학교랑 이제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저희 메스 MVP 동아리 학생들이 저희 컴퓨터실에 모여서 메타버스 진로 멘토링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모니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대강의실 장면이고요. 거기 안에 모두 명 책상에 1대1로 들어오게 됩니다. 멘토랑 멘티 한 명이 들어오고 헤드셋을 끼고 있죠. 그러면 여기 공간에 들어가면요. 막 상담실 같아요. 막 시끌벅적해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1대1로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멘티가 원하는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학습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은 이제 메스 MVP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네, 진로 활동에서는 학생들하고 이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그룹으로 만드는 이런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쪽에 있는 기사를 있죠. 요거를 어디 사이트에 넣으면 자동으로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요. 요 그림은요. 단어의 개수가 빈도수가 많은 게 크게 표시되고 적은 게 작게 표시되는 그런 원리로 시각화를 해줍니다. 네,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런 시각화를 하고요. 이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트는 저희 학교 학생이 직접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시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학생들하고 이런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시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모전을 실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 그룹 만들기 시각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창작 공모전이라고 내용은 좀 거창하지만 했고요. 제가 메타버스를 연결하자면 이 시상식을 메타버스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시상식을 메타버스에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프렌드거든요. 예전에 이프렌드였는데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 공간에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면은 학생이 발표하는 장면이거든요. 대상 작품 발표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교장이 상장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학생들이 발표한 우수 작품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단어 그룹 만들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메스 AI라는 동아리에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배포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참고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메타버스 시상식을 했는데 실제 이때 방학이라서 학생들 다 집에서 접속했고요. 여기 있는 사무국 학생, 운영진 학생들만 학교에서 4-5명만 이 교실에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 인사말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책으로 한번 집필해 봤습니다. 네, 부끄럽고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한성대학교에서 창의 거점센터에서 메타버스 활용 수업 연구회를 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또 이런 발표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양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작품 활동에서부터 실제 수업 그 작품이죠. 책 쓰신 거요.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제 결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수업 장면에서 활용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점은 없는지, 지금 되게 이렇게 잘 구성되고 잘 운영했던 그런 측면들을 지금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좀 어려웠던 그 점은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뭔가 딱 집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에서는 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물론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봉진이 수업이긴 하죠. 진로 시간도 수업이긴 한데 제가 수학 수업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단점은 고등학교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학교 진도와 수능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등학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계속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포인트를 살짝 바꾸어서 일회성 학교 행사나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제 관련해서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문석 선생님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제철고등학교의 김문석 선생님은 메타버스 활용한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경험도 많은 분이셔서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또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